고성장 사업은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이 창업 이후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형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에 해당되는 예비 고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장 PD의 밀착 멘토링 아래 수요 기반 맞춤형 지원, 성과에 따른 지원, 글로벌화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방향과 성장 목표를 기업이 자유롭게 제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제 지원비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더 큰 자생력과 규모를 키울 수 있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뒤로 작년 대비 500% 이상 성장하였고 신규 채용도 4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보 영상 제작, 국내외 특허 40건 이상을 출원 등록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밀착 멘토링은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 해외 진출, 엑셀러레이팅 등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 멘토링 팀을 꾸려 지원기업의 고성장을 위해 전략 수립, 아이디어 고도화,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것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작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VC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올해 140억 원의 투자 유치도 성공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트워킹이 단순히 일방적인 첨가가 아니라 대기업과의 미덕, 그리고 해외 진출 성공 기업과의 만남 등 다양한 주제의 쌍방향 네트워킹이었어요.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자 유치 및 마케팅 차원에서 IR 발표 기회가 정말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고성장 클럽 사업을 통해 현업에 계시는 투자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IR 발표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몇 투자자분들하고는 투자 논의도 진행이 돼서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이 고성장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가장 든든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성과 공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늘 성과 공유회는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축하하고 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시청해 주실 여러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화하고 있는 이곳 현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성과 공유회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먼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서희 팀장님께서 2020년 사업의 추진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올 한 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과 기업의 멘토가 되어주신 고성장 PD 여러분들 중에 우수한 성과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한 영광의 수상기업 그리고 수상자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따뜻한 박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소개 후에는 과연 어떤 성과를 통해서 상을 수상하게 됐는지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수기업 9개사의 사례 발표
목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내년 2021년도에 고성장 클럽의 새로운 사업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신규 참여 방법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는 어떤 지원이 있을 예정인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서희 팀장님께서 내년 사업 안내 자세히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 잊지 않고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클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참가 신청 후에 간단한 이벤트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과도 공유하시고 또 기프트콘을 받아가는 행운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락처 5기재로 인한 미수신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 특화형 지원 사업이죠.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의 주요 성과와 또 우수 사례를 직접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은 꾸준히 진행이 됐고요. 눈에 띌 만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의 추진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서희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진출 팀장 김서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의 올 한 해 추진 성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에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하면서 온라인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올 한 해 저희 고성장 클럽 사업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노력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부터 저희 그 기업 현황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지원 기업 주요 성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초에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그 글로벌 시장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재개편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고성장 기업을 키우자라는 목표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정은 2월에 사업 공고 시작하고 마감한 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2차년도 기업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1차년도 기업도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14개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밀착 멘토링,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 고 네트워킹, 고 라운드 행사, 그리고 성장 인센티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희 고성장 클럽 2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면 올해 총 114개 기업이 있고 이 중에 44개, 즉 38%가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성장은 19개, 예비 고성장은 95개 기업입니다. 저희 고성장 기업 114개들의 형향을 보시면요. 그중 고성장군에서는 그 1차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올해 2차년도까지 지원을 받는 기업들,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선정되었던 1차년도 기업 11개까지 해서 총 19개입니다. 예비 고성장의 경우에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기업이 50개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차년도 지원받는 기업이 45개입니다. 그래서 총 95개입니다. 저희 성장 인센티브 지원 기업 같은 경우에는 21개인데 이 기업들은 저희가 중간 평가를 통해서 상위권 점수를 받은 21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인센티브를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율과제 부분인데요. 지원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력 개발, 그다음에 우수 인재 확보,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 진출 등 각 기업한테 각 필요한 부분에 이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지원 프로그램은요, 1차 년도에 이어서 2차 년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차 년도 기업 대상으로 그 지원 기업별 성장 전략과 연계해서 더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IR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피칭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를 개발한다든지, 8개 분야를 특징적으로 분할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밀착 멘토링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문 멘토를 배정을 해서 기업과 멘토를 매칭시켜서 맞춤형 전담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성장 단계와 역량을 분석해서 자율과제를 설계하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멘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로는 총 114개 기업이 올해 1256회의 맞춤형 밀착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 인센티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중간평가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은 기업 대상이었고요. 이 기업들에게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글로벌 전시회라든지 스케일업, 그리고 피칭 대회 프로그램 등 이제 다양하게 성장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전시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그다음 스케일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피칭 대회 참가 등 이제 각 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그 성장 인센티브를 통해서 총 225건의 바이어 리스트를 확보하였고, 총 84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네트워킹 부분인데요. 저희 그 고성장 클럽 사업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과 확산을 위해서 이제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업 간의 네트워킹, 고성장 기업 간의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또 관련된 그 투자 관련 회사도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거의 매월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 네트워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총 8회를 개최를 했고, 지원 기업이 약 85개사 정도 참가를 했고요. 후속 미팅으로 16건이 연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운드 행사를 통해서도 투자 유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고요. 총 후속 미팅이 22건 매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올해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업들이 이제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라서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이 총 2,600억, 신규 일자리도 1,704명, 그다음에 투자 유치 740억, 해외 수출 79억,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도 한 건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9년도에는 61개사였고 올해는 114개라서 절대적인 비교는 좀 한계가 있지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그 달성한 성과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고 이뤘다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올해 이제 결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1차 2000년도 아울러서 이제 우수 고성장 기업 3개, 그다음에 예비 고성장 기업 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고성장 기업으로는 망고슬래브, 데이블, 에이젠 글로벌,
그리고 예비고성장 기업은 1차년도는 아이도트, 메이아이, 람다 256, 그리고 2차년도에는 모빌테크, 에포스터, 모닛 이렇게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각 기업의 성과는 또 다음 시간에 각 기업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같이 들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과들이 좋긴 했지만 내년에도 또 계속 발전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자체적인 혁신 노력 그리고 맞춤형 지원까지 함께하면서 팬데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여러 가지 성과를 함께 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한 해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성과 공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수한 성과로 고성장 클럽 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그리고 다양한 멘토 활동을 함께 해주신 고성장 PD 여러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수상에 빛나는 영광의 얼굴들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에 빛나는 기업인들과 수상자들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입니다. 망고 셀레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도트 장관상에 빛나는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포스터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성장 PD 부문에는 신종현 팀이 수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기업들 그리고 그 뒤에서 앞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던 우리 고성장 PD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그리고 축하 인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에 빛나는 기업과 수상자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에 빛나는 기업입니다. 먼저 데이블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에이젠 글로벌입니다. 원장상 수상을 하게 되셨고요. 람다 256 축하드립니다. 메이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상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셨습니다. 모닛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빌테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성장 PD 부문에는 김형철팀 그리고 유영철팀이 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수상한 모든 기업과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과연 수상 기업과 수상자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기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셨는지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는데요. 성과 우수 사례 발표입니다. 9개 기업의 우수 사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망고설레브 정현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그 네모닉 프린터와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메모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쓰는 이런 디지털 메모는 뭐 쓰기도 간편하고 저장도 용이하지만 어떤 기억에 잘 남지 않는 단점이 있고요. 눈에 잘 띄는 아날로그 메모는 또 반대로 잘 띄지만 저장이나 검색 그런 게 어렵습니다. 저희는 잉크나 토너 없이 간편하게 그런 메모를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네모닉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을 이제 사용하는 화면이고요. 어떤 간단한 메모용 그 장치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아니면 어떤 도식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오답 노트를 옮겨 적지 않고 인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운이 좋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기존에 세웠던 매출 목표 대비 한 두세 배의 초과 달성, 그리고 목표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다양한 분야의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를 요약해 보면 그 저희 매출 실적이 한 전년 대비 한 10배 정도, 그리고 목표 대비해서는 한 2.8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더 중요한 사용 부분은 저희 네모닉 프린터를 이제 사용하시는 활성화 고객이 한 4.8만 명, 4.8만 대, 그리고 그 프린터를 통해서 올해 한 해만 한 6천만 장 정도가 출력이 됐습니다. 아날로그 메모로 유명한 3M 포스트잇이 한 555억 장이 연간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비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성장을 보시면 뭐 아직도 여전히 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열세임은 분명하지만 어떤 계속 그 상승 추이에 있고,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한다면 이제 더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메모를 결합한 회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모 앱, 협업 앱 그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이제 더 높은 사용성을 통해서 또 저희 제품의 가치를 올리고 또 그런 서비스를 다시 한번 유용하게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개발한 주요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요. 공부하는 환경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이렇게 아래에 그림자가 지게 됩니다. 그런 그림자를 지워야 이제 그런 이미지나 텍스트가 인식이 잘 되고 또 인쇄할 때도 용이한데요. 그런 알고리즘에 있어서 저희가 유사 대비 솔루션 대비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OS, 다양한 운영체제에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뭐 윈도우즈 그리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뭐 이런 디바이스에 훨씬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드라이버나 SDK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존에 인쇄 해상도가 약간 낮아서 어떤 메모에 적합하다는 부분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고해상도 모델 그리고 컬러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 용처를 훨씬 더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큰 장점인 제품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서 지금은 경쟁사 대비 더 우수한 점착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성장 과제를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광고를 만들어 보면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어려움에 닥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광고 제작한 팀을 통해서 저희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자율목표 선정, 업체 선정까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멘토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뭐 단순 멘토링이 아니라 가족이나 형제 이상으로 아껴주시던 오진선 멘토님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년차 때 많이 부족했는데 또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도트 대표 정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예비 고성장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도트는 2020년 1차년도 수행 결과가 매출 달성도 100.7% 달성, 그리고 고용 달성도 100% 달성, 예산 집행률 99.9%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 2차년도에는 상반기 매출을 이미 30억 이상 확보한 상태고요. 이로써 본격적인 서비레이 AI의 국내외 매출 실현의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확장 및 체제 정비의 해로서 인공지능 개발의 우수한 인재 영입, 그리고 글로벌 수출 관련 실무형 인재 영입, 또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임원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맞는 알뜰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꼼꼼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온라인 마케팅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 시점부터 꾸준히 시장 개척을 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중국 사업에 있어서도 중국 2개 파트너사와 JV 설립 및 중국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심천 지역의 선전 바오즈버 유한과기공사라는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북경 S넷에는 서버 구축 및 총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5개 기업과 서비스 진출 계약 협의 및 일부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만 16개국 그리고 40여 개 기업 미팅을 통해서 계약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비레이 AI뿐만 아니라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고 있고 연구가 완료된 경동맥 초음파 AI, 그리고 뇌동맥류, 내시경 실시간 AI도 내년에는 상용화를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재빠르게 발빠르게 온라인 체제로 전환했던 전시회에 참가한 참가 전시회입니다. 또 보시는 화면은 중국의 조인트 벤처 심천의 합작 경영회사와 함께 중국의 국가검진 펀드급과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중국의 광범위하게 자궁경부암 인공지능 솔루션이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해외 쪽에 CIO 어드바이저 어워드라고 해서 해외 쪽에 인공지능 관련된 쪽에 이제 홍보가 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에 한중 동북아 혁신 포럼이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아이도트가 1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경TV와 같이 홍보 매체에서도 2세대 의료 AI 업체의 약진이 소개가 되었고요. 특히 대한민국 1회 스마트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 대상에서 TTA 회장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 표창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도트는 2021년에는 우수한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회사의 발전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4개 국어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모두 번역이 돼서 지금 글로벌하게 배포가 되고 있는 동영상을 끝으로 보여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인공지능.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과 함께 더 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간이 보다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으로 2018년 기준 전 세계 57만 건이 발생하고 31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중 중국에서 13만 건이 발생해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만 제대로 된다면 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질병이고 건강한 여성도 1년에 한 번 이상 검진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검사 방식인 세포검사 시스템으로는 검사 후 세포 샘플을 배송하는 불편함과 실험실에서의 현미경 검사 등 30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전문 기술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트가 자궁경부암의 AI화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도트 대표 정재훈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기존 세포 방식과는 다르게 자궁경부를 확대 촬영하는 콜포스코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육안과 인공지능으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한 결과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고 기존의 비용과 동일하면서도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아이도트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하드웨어와 서비레이 AI의 진단 솔루션을 결합하여 PC 또는 모바일에서 원격 지원되며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 원격으로 한국 전문가 및 교수진들이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산부인과 전문의, 한국의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춘천성심병원 등과 함께 수차례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국내외에서 의료기기 인증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전문 교수들과 전문 경영진들로 구성되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중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률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지능으로 보다 더 건강하고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AI 솔루션 for human 아이도트.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년 예비고성장 200사업 성과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에포스터의 경성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거래하는 플랫폼 미스터타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스터타임 서비스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터타임은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DIY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용자분들께서 손쉽게 나만의 스마트워치 디지털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만들고 자기 콘텐츠를 자기 디바이스에 적용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메인 플랫폼 서비스를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2016년 말 개발이 완료되어서 1차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 런칭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9년을 과도기를 거치면서 사용자 유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웨어러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컨텐츠를 찾고 있는 사용자의 수요가 늘게 되어서 저희 플랫폼 역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총 유저 수는 130만, 그 다음에 연간 성장률은 95% 이상, 초원 다운로드 수들은 330만입니다. 다운로드 수치 역시 연간으로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DAU는 8,500, WAU는 59,000, 원슬리 유저 유입률은 23만 8,0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 서비스의 목표는 2023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최대로 보급되는 성장 시점을 맞춰서 총 유저 수 1,200만을 목표로 열심히 플랫폼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초부터 글로벌을 타겟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많은 분야에서 어떤 정부 지원이라던가 자체적으로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예비고성장 200 사업을 2년 동안 진행하게 되면서 몇 가지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를 우선으로 목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규 일자리 분야에서는 올해 신규 채용 목표가 총 4명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6명이 추가 증원되었고요. 내년 2021년까지도 더 이상의 추가 증원 예정입니다. 총 매출 목표는 2020년 기준 10억 목표였습니다만 저희 온 연말까지 최종 목표액은 21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21억을 돌파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비고성장 1년차에서 개발되었던 사업 어떤 결과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더 중시하게 되고 외부 어떤 보여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콘텐츠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매출 지표와 사용자 유입률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은 자율지표는 총 3가지입니다. 기술 인적 역량, 글로벌 역량 분야, 마케팅 역량 분야 총 3가지입니다만 기술 역량 분야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스터타임 플랫폼 고도화 부분에 대한 요건 2가지.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 사용자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 개발 완료. 두 번째는 보다 편리한 저작 툴을 제작공하기 위해서 DIY 엔진 코드 완료를 무사히 완료를 지었습니다. 글로벌 역량 부분에서는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과 글로벌 전시가 있었는데 코비드-19 영향에 따라서 글로벌 전시가 국내 전시로 대체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바이어들과 커머스가 연동이 되어서 올해 매출 상승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은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인 시사와 현재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 협약 중에 있습니다. 마케팅 역량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IP 라이센스를 수급하는 부분과 소셜 마케팅을 위한 마케팅 소재 개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 2012년 말까지 국내외 글로벌 라이센스 수급 2종을 완료하였고요. 글로벌 소셜 마케팅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 머티리얼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미스터타임의 향후 목표와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단품 스마트워치 페이스를 한 종 한 종씩 만들어내는 서비스에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진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파트너십도 체결되었고 글로벌 유수의 유명한 IP 브랜드와들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스터타임 플랫폼을 사용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용자 마켓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DIY 서비스 엔진을 이용해서 보다 다양한 스크린으로 이종 제휴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체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드웨어 개발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애포스터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극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이너블 텍 컴퍼니라고 하는 향후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언어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프로블럼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하나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IT 기술로 재해석함으로써 뭔가 최대한 콘텐츠 허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블의 박형근 이사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2020년 성과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숫자로 저희 2020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72명의 직원이 94명으로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187억에서 300억 정도로 58%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 정도의 해외 매출 비중이 30%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외 사업의 성과들을 간단히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외 진출을 할 때 신규 진출 국가에서 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저희 뉴스 추천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 미디어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디어에 광고를 실어줄 네이티브 에드 광고주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해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을 통해서 인적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역량을 강화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 품질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을 통해서 특히 베트남에서 광고주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각 국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저희가 포핀이라는 경쟁사의 후발주자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광고 노출 기준으로는 저희가 포핀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의 미디어사 중에 탑 미디어사 중에 15개 정도는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투데이와 그다음에 하이에스, 퍼블리시 등 저희 신규 고객사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이렇게 좀 업계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AMP 사이트에도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부족했지만 94%까지 필레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카디아의 컨퍼런스에서도 저희 직원이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광고주들을 많이 확보하면서 한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매출이 8천만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위 업체인 MGID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저희가 초기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 미디어사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크로스보더 캠페인들을 확보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홍콩도 진출한 지 얼마 안 돼서 광고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외 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을 통해서 6개의 나라에서 진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을 통해서 저희는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젠글로벌의 강정석 대표입니다. 저희가 고성장 소프트웨어 클럽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성과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3가지 지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년보다 매출이 4배 이상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해서도 올해 17명을 채용을 해서 목표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99.7%를 달성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진 이런 기술력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싱가포르 핀테크 위크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금융통화청에서 저희를 글로벌 부분의 2등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AI 금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통해서 보다 크레딧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인적 역량,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이 6억 미만이었는데 올해 23억을 달성을 할 것 같고 내년도에는 2배에서 3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로도 저희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이 크레딧을 커넥트하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 분야에 대해서도 기존의 목표치보다 훨씬 더 크게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해서 우수한 자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50억을 유치를 해서 보다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특히 국내의 대형 은행들이 직간접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 해외의 진출에 가속도를 더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파트너십들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200을 통해서 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저희 에이젠 글로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클럽의 회원으로서 멤버로서 더욱더 자랑스럽게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장 200 성과 공유회 발표를 맡게 된 람다 256의 한세희라고 합니다. 람다 256에 대한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람다 256은 기존의 카카오 스탁이나 증권 플러스 같은 서비스 혹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자회사로서 현재 루니버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람다 256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코어를 연구하는 연구소 조직이었고요. 2019년 3월에 루니버스란 서비스 런칭을 위해 스핀오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람다 256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블록체인은 사실 오래된 기술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단 혹은 오퍼링단을 올려온 것은 사실 얼마 되진 않다고 생각을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오퍼링단이 올라가게 된 게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5년을 보시면은 주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송수신 그리고 어떤 한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맡고 있던 그런 미들맨들에 대한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금융권 중심의 오퍼링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SCM 리테일 쪽에서 어떤 컨소시엄 형태 오퍼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예로 월마트의 푸드 트러스트라든지 아니면 DHL의 프로젝트 혹은 메얼스크 같은 이런 SCM에서
어떠한 상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컨소시엄 형태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2019년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주권,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DID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하나의 예로 뭐 BMW가 자동차 자체 ID를 분유하는 서비스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2015년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 수탁이 주요 오퍼링이었던 것 같고 2018년에는 트레이서빌리티,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SCM의 유통 과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오퍼링 혹은 국가 간의 송금에 관련돼 있는 이런 트레이드 파이낸스 아니면은 정품 인증이나 월런티를 할 수 있는 루이비통의 자회사 LVMH 같은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게 오퍼링 단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권을 스스로 들고 다니면서 증명할 수 있는 DID, 그리고 IoT나 아니면 데이터 통신 보안,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 그리고 블록체인 로열티까지 이런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람다 이오릭이 스핀오프를 하면서 봤었던 시장은 결국 다음은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해법은 결국은 루니버스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루니버스라는 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AWS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같이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DB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고객에게 쉽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자동으로 기존의 언어인 REST API를 뽑아냄으로써 기업들 입장에서 쉽게 기존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쉽게 기존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형태를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람다 이오릭의 성과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아래 보시는 게 이런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에서 서비스, 결국 인프라에 대한 영역이라면 이 인프라에 대한 영역은 결국 고객층에서 아무리 쉽게 블록체인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리고 모든 도메인에서 쓸 수가 있다고 해도 각각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실 쓰기는 어려운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100이라고 했을 때 사실 기존에 있는 인프라 서비스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객층은 한 20%에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저희 판단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있는 85%에서 80% 이상의 고객을 더 저희가 접근을 하려면 이보다 더 쉬운 아예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API 상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게 결국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레이어인 거고요. 저희가 9월에 프리 런칭을 하게 된 서비스가 이제 루니버스 KYC라는 화이트리스트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런칭하게 된 게 루니버스 트레이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 각자 설명을 드리면 KYC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와 거래소 간의 송금에 있어서 트래블 룰이라는 이런 규제를 잘 보완할 수 있게 만들어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루니버스 트레이스라는 거는 어떤 한 문서에 대한 저장 혹은 문서에 대한 시점 확인과 같은 이러한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 루니버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 쉽게 포인트를 연동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봅니다.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아무 이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PI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저희가 결국은 거뒀던 매출 혹은 네트워크의 성과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30배 이상의 고객층을 확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도 기존 2019년 기준 2,300만 원에서 2020년 총 16억 이상 정도의 매출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의 증가도 있었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 쪽 투자자한테 보여주게 되면서 시리즈 A, 100억의 시리즈 A를 클로징하면서 재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거래소 10곳 이상의 연동과 야놀자 혹은 메이저 제약사 같은 큰 기업들 간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면서 새로운 매출의 스트림도 발견해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람다 256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AI 대표 박준혁입니다. 그럼 성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지표에 대한 주요 결과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매출액에 대해 전년도 2,780만원에서 20% 향상된 3,35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었으나 현재까지 9,360만원을 기록하여 280%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규 클라이언트인 현대자동차와 LG전자에서 각각 7,500만원과 1,280만원, 그리고 기존 클라이언트였던 이랜드 리테일에서 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고용 역시 전년도 총 인원이 7명으로 올해 그 절반 수준인 3명의 추가 고용을 목표하였었으나 현재까지 12명을 추가 고용하여 400%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 인력이 100% 모두 청년 근로자이며 12명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R&D 인력이라는 것 역시 세부 성과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자율과제에 대한 주요 결과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목표했던 11개의 자율 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며 추가 지표까지 제시 및 달성 완료하여 총 18개의 자율 지표를 달성하였고 이로 인해 164%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투자는 사업기간 내 이지 자산운용으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지재권은 4건의 해외 출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달성한 18개의 자율지표 중 주요 요소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 역량 부분에서는 사업기간 내 신규 POC를 10건 이상 계약 및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10건의 POC 협약 클라이언트사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LG전자, 현대자동차, 링크랭크, 데이터온, 메가박스, 삼성전자, 쉐어스팟, 프론트원, 롯데월드입니다. 마케팅 역량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인 EO와 함께 대형매트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서비스라는 이름의 기업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조회수 2.9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 부분에서는 국내 특허 출원건에 대해 해외 PCT 특허 2건의 출원을 진행하여 자사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증의 중간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컴업 2020에 연사로 참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업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파키스탄 라우르 지점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영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해외 시장 진출의 첫 발걸음을 디뎠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문호를 열었습니다. 이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를 제외한 기타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7건의 공공사업, 5건의 민간사업, 4건의 수상, 4건의 인증, 4회의 언론보도, 2건의 기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 사업 선정을 통해 총 사업비 약 5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나은행 등 다수의 대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벤처기업 인증, 기업보술연구소 설립 등 주요 사업의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세부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 세부 현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었던 해외 컨퍼런스 참가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9개업이가 제외되었으며 비슷한 결로 사업 추진비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곳들보다 훨씬 많은 곳들과 POC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저희 솔루션을 가동하기 위한 클라우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료에 해당하는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증가시켰습니다. 이외에는 메이저한 업데이트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사업을 바탕으로 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년도 공통과제 목표 설정입니다. 총 매출액은 올해 9,360만원에서 향상된 1억 1,24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 고객사를 약 20개 이상 확보하고 100여 개의 카메라 설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차년도에도 전체 구성원 중 75% 이상을 R&D 인력으로 구성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인력 95% 이상을 청년 근로자로 채용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차년도 자율과제 역시 총 12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솔루션 계약 건수 증대 및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통한 제품 확장성 증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에도 본 사업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회사 메이아이 대표 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성과 공유회 발표를 맡게 된 모니세 백지호 이사입니다. 당사는 2017년 4월에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한 삶을 같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케어 솔루션이라고 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4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베이비 모니터, 엘더리 케어 시스템, 스마트 베이비 기어, 택배 솔루션이라고 하는 4가지 아이템으로 지금 16명의 조직으로 지금 전략 마케팅 팀과 가치 개발 연구팀 2개의 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는 고성장 클럽이 2년 차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4억에 밖에 매출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고성장 클럽의 많은 지원과 더불어서 올해는 목표치를 15억 정도 저희가 목표를 했었습니다. 지원한 덕분으로 인하여 올해는 현재까지 12월 현재까지는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 기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18억 정도 지금 저희 달성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현재는 5명의 해박 기간 동안 5명의 채용 인원을 늘려서 16명의 멤버로 목표 달성 대비해서 167% 정도 고용 달성을 했었고요. 예상도 모두 다 집행을 해서 좋은 성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저희 마케팅적 역량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역량, 기술 역량에서 총 7가지의 지표를 세워서 자율 지표를 세웠었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2건의 목표를 했었는데 12건을 저희가 달성했고요. 제품을 런칭한 거와 함께 마케팅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퍼부었습니다. SNS 마케팅도 300건의 이상의 목표를 세웠지만 SNS의 마케팅의 모든 리소스를 부어서 이미지 리소스나 아니면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482건의 실적을 인스타 계정에 올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돌려서 매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뤘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력사들의 미팅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든 샘플을 많이 발송을 해드렸고 총 저희가 150개의 목표를 잡았지만 228개의 실적을 냈고요. 해외 고객 미팅도 4건을 세웠지만 19건의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해외 B2B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계약도 굉장히 많이 달성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케어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역량을 포커싱하기 위해서 스마트 실버 케어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이와 함께 고성장 클럽에서 지원해 준 덕분으로 인하여 저희가 실버 케어형 모니터링 앱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제와 함께 시작을 해서 4월부터 저희가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총 4군데에서 13억의 투자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연구에 집중을 한 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출원 2건, 그 다음에 해외 출원 3건, 해외 등록 2건 이렇게 해서 총 7건의 결과를 냈고요. 주요 결과는 데이터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전략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매출을 이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신규 제품의 런칭을 여러 건을 한 덕분으로 해서 수유 등 그다음에 베이비 케어 솔루션의 일환인 아기띠뿐만이 아니고 라이트라는 버전의 힙시티 버전의 색상을 여러 개를 나눠서 출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위탁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 구조로 전략을 다시 세워서 런칭을 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인스타 계정이나 여러 가지 SNS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해서 굉장히 많은 작년 대비해서 매출 성과를 올렸고요. 스마트 실버 케어 솔루션에 대한 기술도 확보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SNS 마케팅 그리고 고용에 대한 창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 결과를 이뤄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향후에도 매출을 많이 이뤄낼 수 있도록 도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제품의 케어 솔루션이라는 제품의 브랜드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조금 더 코로나19에 불구하고 여러 이제 좀 협업에 대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매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매출이 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성장 클럽이라고 하는 실제는 예비해서 조금 더 성장되는 고성장으로 거듭날 것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자율주행용 공간 정보를 제작하는 모빌테크입니다. 저는 모빌테크의 김재승 대표입니다. 저희 모빌테크는 이제 고성장 클럽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년도 대비 굉장히 높아진 21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39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이제 각각 142%, 1,300%에 이제 달하는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기록해서 이제 고성장 클럽 사업에 굉장히 걸맞는 결과를 올해 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모빌테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고성장을 하였는지는 이제 저희 모빌테크 비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모빌테크는 이제 5G 기반의 이제 실시간 공간 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주행에 필수적인 지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도로조사,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빌테크의 이제 레플리카 시티 제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고정밀 클라우드 기반의 지도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 평면지도 시장을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경쟁력으로는 이제 자율주행에 필요한 3차원 라이다 및 공간 정보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차원 라이다 기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합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센서 융합 및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다와 RGB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 IMU, GPS 등 자율주행 필요 센서에 대한 핵심 융합 알고리즘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또한 이용해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 데이터를 제작해서 이제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정밀 도로지도 HD 맵이라는 것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빌테크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올해 저희가 배달 로봇 및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제작해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빌테크의 레플리카 시티라는 이제 상품명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밀지도 그리고 이제 어떤 차선 레벨의 이제 정밀 도로지도 그리고 우리 시설물 정보와 같은 이제 인프라 DB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레플리카 시티로 올해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예시로 이제 건국대학교 지역에서 배달 로봇 주행을 위한 이제 정밀 지도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배달 로봇 저희가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천 송도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데이터를 제작을 하였고요. 여기는 이제 남이섬 지역에 대해서 이제 3차원 공간 정보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레플리카 시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위치 기반 서비스 공모전 시상식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 추진 내용으로는 이제 저희가 배달 로봇용 실내외 정밀 측위 솔루션 로컬라이저라는 것을 이제 또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상암동 지역에서 저희가 배달 로봇 주행 시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로컬라이저는 이제 되게 우수한 성능을 토대로 이제 2021년도 이제 CES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수상을 하여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이제 되게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경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 모빌테크는 이제 자율주행 및 공간 정보 관련 라이다 응용 솔루션 핵심 공급 업체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팬텀 AI나 뭐 라이드플럭스, SOS랩 등 이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과도 이제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빌리티 분야의 4차 산업 확대를 위해서 정밀 지도를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 레플리카 시티는 이제 국내 주요 지역 상암동, 뭐 세종시, 뭐 광주나 대구 지역에 대해서 이제 커버리지가 확장이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정밀 지도를 선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주신 9개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업인 여러분께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 어떤 지원이 있을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서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진출팀장 김서희입니다. 오늘 또 내년 21년도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 설명회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또 이렇게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개최하지만 저희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사업 개요부터 쭉 규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의 미래 일자리 창출 원동력을 만들고자 저희가 작년부터 2019년부터 시작한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입니다. 2020년 올해 2년차를 맞이했고요. 내년에 3년차 맞이해서 기업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해외 창업 생태계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을 키우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년도에는 예비 고성장 95개사, 고성장 19개사로 총 114개사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지원받았던 기업에 연속해서 2차년도 기업으로 45개사와 10개사, 그리고 신규 예비 고성장 74개사, 고성장 14개사를 선정해서 총 143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 그리고 각 기업 선정 및 관리, 협약 등을 진행하는 운영기관 4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업 지원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 1월 18일이 마감이고 이제 선정 및 협약 절차 등을 거치면 약 내년 2월에 협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1일자로 협약을 하고 11월 30일자로 이제 마감이 되고요. 사업 진행은 그렇게 되고요. 지원 자격 및 규모는 예비 고성장일 경우에는 창업 7년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장 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10인 이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이나 고용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예비 고성장은 기업당 총 사업비 1억 원, 그리고 고성장은 기업당 3억 원이고 각각의 기업 부담금이 일부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정 방법 기준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예비 고성장과 고성장의 선정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장 가능성, 혁신성, 글로벌 지향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배점 기준이 예비 고성장군과 고성장이 조금 다르니까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들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만큼 글로벌 지향성도 많이 평가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해도,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수준 등도 평가 요소의 하나니까요.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과제 설계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율과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통지표는 총 매출액이나 매출액 또는 신규 일자리 창출 중에 1개 이상을 선택하셔서 최소 20% 이상 상향한 지표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자율지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저희가 정한 4가지 영역, 마케팅, 인적, 그다음에 기술, 글로벌 이 4가지 부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의 달성 여부는 저희가 선정평가와 중간평가 또 결과평가 등에서 채점을 하여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책임자인 PM은 기업의 C레벨 이상으로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참여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연락 가능한 가제의 책임자로서 참여율이 최소 60%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자율과제의 경우는 영상 분석 솔루션 고도화 및 마케팅 채널 다각화를 통한 유럽 시장 판로 개척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이렇지만 지표를 설정할 때는 개량화해서 구독자 몇 명 확보, 그다음에 인력 몇 명 확보 이런 식의 개량화된 수치를 목표치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내역으로는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이 4가지 부분에 설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밀착 멘토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밀착 멘토링은 새롭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멘토링은 저희가 전문 멘토링을 각 기업한테 매칭을 시켜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성장 PD가 그 고성장 기업과 예비 고성장 기업에게 이제 단임제로 할당이 되고 또 하나는 전문 PD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전문 PD 제도가 또 새롭게 운영이 되어서 PD의 전문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PD가 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또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밀착 멘토링의 절차의 경우에는 단임 PD와 전문 PD랑 나눠지고 단임 PD는 지원 기업 단임 PD를 매칭을 시켜서 수행 계획서에 이제 과제 이행 전략 등을 코칭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PD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기업의 각 저희가 전문화된 분과를 운영을 해서 그 분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장 인센티브를 저희 21년도에는 글로벌 지향에 좀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엑셀러레이팅과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지향성이 우수한 기업은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절차는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다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성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진출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자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목표 시장에 대한 법인 설립 등도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네트워킹하고 투자 라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었고 내년에 그거에 대한 참여 기업들의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는데요. 21년도에도 연이어서 네트워킹과 투자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주제별로
참여를 시키고 그다음에 대기업 협업과 이제 투자 IR 행사까지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 유치 그리고 각 기업 간의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협업과 또 그 기업 범위 그 기업 사업 영역을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추진 절차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공고가 나이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 18일까지 마감이고요. 사업 공고 및 접수 끝난 후에 1월, 2월에는 선발 절차가 들어갑니다. 서면과 발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2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이제 기업가구 고성장 PD 매칭 그리고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고요. 12월 그 평가 등 이제 12월까지 쭉 이어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맘때쯤에 결과 보고서 제출과 최종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적용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비를 이제 잘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실 때 일단 계획서에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예비 고성장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원 중에서 저희 정부 지원금이 8,500, 그다음에 기업 부담금이 1,500이고요. 그다음에 고성장 기업은 3억 중에 정부 지원금이 2.5억, 그다음 기업 부담금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사용 계획에도 각각 항목별로 정부 지원금은 얼마, 그다음에 그 민간 부담금은 얼마 이렇게 그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주의해 주실 부분은 정부 지원금과 그 기업 부담금이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만 혹시나 해서 그 정부 지원금은 0원이고 기업 부담금으로만 쓰는 항목이 있을 때는 인정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인건비나 공통경비의 운영비는 불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사업 수행계획서에서 산출 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한 사업 규정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 규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르니까요. 이 규정, 그 공고문에 같이 첨부된 규정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FAQ 부분은요, 그 업로드된 자료로 같이 활용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저희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거나 해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도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희 팀장님 고맙습니다. 2021년 사업 안내를 함께 해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인들에게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성장 클럽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고200.kr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공고와 접수 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로벌 지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모두 시청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의미로 역시 이벤트 진행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참가 신청 후에 시청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100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바일 기프트콘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 5기재로 인한 미수시는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내년에는
예년처럼 함께 모여서 다양한 성과도 공유하고 연말을 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